안녕하십니까. 문양고등학교 소속교사 이철령입니다. 대입 전형 이해 및 효율적인 대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강은 대입 전형의 효율적인 대비 방법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대입 전형 요소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해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일부 과목의 변경은 있지만 2019년 실시된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같은 체계에서 실시됩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공통과목은 필수로 하고 선택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되고 사회와 과학탐구는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의하면 인문사회 및 상경계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자연 이공 및 보건 계열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하고자 할 때는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탐구 영역에서도 과학 탐구 과목을 2과목 선택해야 하는 대학과 학과가 많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력고사 성적표입니다. 학력고사 성적표를 받게 되면 등급만을 확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표가 아니라면 등급보다는 백분위에 관심을 받고 분석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수학 나형의 경우 백분위로 89.5%로 2등급이라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 2등급의 컷이 89%이기 때문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2등급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응시생의 20% 내외가 졸업생인데 졸업생 모두가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며 수능 문제가 학력고사 문제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많은데 원서 접수 이후 학생들의 학습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82.5% 2등급에 만족하지 말고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과목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권합니다. 제2강의 두 번째로 대입 전형 요소를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이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한 모든 강의 내용은 진학지도 경험에 기초한 저의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생활의 중심은 수업이며 학교생활의 모든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던 결과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에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기록되고 사고력을 확정하기 위해 읽은 책은 독서활동란에 기록됩니다. 관심 분야가 같은 학생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수행한 내용은 동아리 활동란에 기록되며 대회에서 수상한 결과는 수상 경력란에 기록되고 호기심을 해결하며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진로를 설정하거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함께했던 경험은 창의적 체험활동란에 기록됩니다. 이와 같이 학교 활동이 각각의 활동으로 실시되고 운영되지만 수업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유의미한 학교 생활을 기록한 것이 학교생활 기록부라면 학교생활 기록부는 학목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일체화되어야 합니다. 교내 수상은 해당 분야에 역량이 있다고 교장 선생님이 보증하는 것으로 대학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역량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참여하여 수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영역에 대회가 없거나 경쟁이 심화되어 수상하기 어렵다면 다른 곳에서 인정받고 보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이 담당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란에 토론 능력이 우수하다고 기록했다면
해당 과목 선생님은 학생의 토론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학교 생활의 기록부에 기록함으로써 보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선생님에게 역량을 인정받아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됨으로써 보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제는 질적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적 성장이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은 고차원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깨우침과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자기 맞춤형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란에는 리더십과 창의성, 책임감을 자기 주도적으로 실천한 사례가 기록되고 동아리 활동란에는 학생의 진로나 역량 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사례가 기록될 수 있도록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 행사 중심의 활동보다는 과정과 결과가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배움과 깨달음을 통한 성장이 있는 활동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진로 활동란은 진로를 탐색하여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과정과 결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진로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이유와 변경 이후 노력에 대한 정보를 담임선생님께 제공하여 학교 생활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희망하는 진로, 지원 대학이나 학과와 관련된 차별화된 역량이나 진로 계획, 롤모델 등과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덕 과목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2학기 도덕은 2단위로 원전수는 96점이고 석차 등급은 2등급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2단위 2등급을 평가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균 75.8로 쉬운 문제지만 96점이라면 우수한 성적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살펴봅니다. 이와 같이 단위수와 석차 등급만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석차 등급 외에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수 학생수,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과 과목의 세부적인 내용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하고 수업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그 결과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록할 때는 예시에 통계자료 제시와 같이 어학 능력이나 발표, 토론, 글짓기,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 정리 등 대학 입학 이후 학업 수행 역량에 관한 내용을 학계 출산율, 침상도시 등과 같이 과목의 주요 개념과 진로를 호기심으로 연결하여 활동하고 대가족 밥상머리 교육 체험회장, 철도청과 MOU 체결 등과 같이 차별화된 해결책이나 심층된 사고의 결과를 도출하여 기록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1, 2, 3학년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공통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고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중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3학년과 1, 2학년이 다릅니다. 3학년은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모두 성취도와 석차 등급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석차 등급을 대학에 제공합니다. 1, 2학년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3학년과 같이 성취도와 석차 등급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석차 등급을 대학에 제공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제공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산출할 때 2021학년도는 인문계, 국, 영, 수, 사, 자연계, 국, 영, 수, 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만 고려대는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교과목을 반영하고 전남대는 계열 구분 없이 국, 영, 수, 사, 과, 한국사를 반영하는 등 대학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2022학년도에는 등급 평가 결과가 있는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과 성취도 평가 결과가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을 합산하여 반영함으로써 2021학년도 대입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으며 변수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과목 선택과
학생부 선정 반영 방법에 대해 이해한 후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적극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지식의 양과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독서활동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심 분야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독서활동을 권합니다. 자료를 검색한 후 목차나 서평, 독자 리뷰 등을 참고하여 책을 선정하고 읽기를 권하지만 대학 및 학과의 추천 도서를 참고하거나 전문가나 선생님의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란은 학업에 대한 목표의식과 노력,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적극적인 수업 참여 등과 책임감, 성실성, 리더십, 협동심, 나눔과 배려 등의 실천 사례가 추천서 형식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적 개인 맞춤형 진학 설계 방안으로 첫째, 자신의 교과 성적 및 비교과 활동 등을 분석하고 상담하여 지원 가능한 대학, 학과, 전형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대학이나 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대학이나 학과별 인재상과 대학 특색, 졸업 후의 진로 등을 확인하는 등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해 폭넓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바라며 셋째,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모집 요강을 확인하여 대학 및 학과 맞춤형으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강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대입 전형 요소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